이른바 작업 대출. 브로커가 마치 의뢰인이 취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합니다. 대출금이 나오면 브로커가 그중 30에서 50%를 수수료로 챙깁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건 의뢰인의 몫입니다. 명백한 불법 대출이지만 인터넷상에선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직자, 대학생 등 시중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무조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작업 대출 브로커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저 보고서 연락드렸는데요. 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26살이요. 26이시고 본인 등급이 어떻게 되세요? 저 6등급이거든요. 100만 원만 해가지고 급전을 아, 받았어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럼 얼마부터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출발이 1,500이에요. 고액 대출을 유도하는 브로커. 우리가 통화한 대부분의 브로커들은 직장이 없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큰 소리칩니다. 무직인데 예. 무직자여도 가능한가요? 무직을 저희가 서류를 씌우는 겁니다. 사업자를 씌우던가 직장인을 씌우던가 저희가 씌웁니다. 근데 지금 케이스가 되게 좋은 게 우선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 직장 들어갈 나이잖아요. 갑자기 40몇 살인데 전 이제 신입사원 직원이 됐어 이런 거짓말 같잖아요. 26살이고 취직할 때 됐는데 우린 취직이 됐어. 세금도 잘 내고 그러면 VIP 바로 등급이 올라가고 1번권 2금권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데는 다 뽑아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은행에서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 거 알아서 떼먹어야지. 친구랑 같이 가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친구들랑 둘이 같이 하시면 더 좋죠. 저희가 이제 사업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두 분 다 직원으로 놓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두 분이 하면은 거의 한 1억 원 그냥 넘을 것 같은데 두 분이 같이 창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 커피숍 같은 거 하나 차리면 괜찮죠. 우리는 불법 대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브로커들이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청년들을 작업 대상으로 삼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안 해주면 모르니까 우리가 이게 이렇게 나쁘다 너 나중에 큰일 난다 말을 안 해주면은 그 돈만 갚으면 된다 하고 나중에 회생하면 된다 신용 회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실상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죠. 작업대출 하잖아요. 그러면 금융거래 질서문란하고 사기대출이 걸리기 때문에 회생하고 뭐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평생 동안 다 갚아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돈을 빌리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해 주십니까? 안 해주죠. 물에 속해 있는 분들도 그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이게 워낙 수단 자체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와요, 정보가. 제도권 내 금융사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금융사 직원들이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판다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보를 주면 네. 얼마씩 받아가시나요?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하나당. 이 정보를 구매한 브로커는 먼저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고객이 무조건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대략적인 정보 한번 여쭤보고 등급이 안 좋으셔가지고 안 되겠다. 대신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이런 쪽 있다. 캐피탈이 금리 낮게 나온다. 그쪽으로 그거를 뭐 받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죠. 은행으로 갈 수 있는 분들도 제가 공무원이고 대출이 영원이어도 은행으로 절대 안내 안 해요. 어떤 핑계를 잡아서라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고객 정보를 좀 대출 실행이 나면 본인도 수당이 조금 남고 소개해준 사람한테도 돈이 나가고. 금융사 직원에게 개당 2만 원 가량을 주고 고객 정보를 구매한다는 브로커. 대출이 가능한 다른 금융사에서 고객이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대출 성공 시 지급되는 수수료를 해당 금융사 직원과 브로커가 나눠 갖는다는 겁니다. 고금리 대출일수록 브로커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처음에 고금리를 받게 하고 몇 달에 저금리를 바꿀 수 있게 해주겠다 하고 그게 될 만한 금융사 조회해가지고 또 대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수당이 또 나와요. 또 수당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서 뭐 안 되면 다른 데 넘기기도 하고 그렇게 수당으로 또 받기도 하고. 금융사 직원과 대출업자들 사이에서 수없이 거래된다는 개인정보들. 한 번 대출을 받게 되면 계속해서 대출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병에 걸린 남편이 실직하는 바람에 급히 3050 대출을 받았다는 김유리 씨. 그녀는 우리에게 브로커와 나누었다는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거 지금 나갖고 장난이야 지금? 죄송해요. 한 번만 제가 4시까지 꼭 넣을게요. 제발 나 같은 소리를 잡아야 끊어 랑수를 말고. 브로커는 유리 씨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매일같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30만 원을 빌려 50만 원으로 갚는 3050 대출을 알게 된 건 인터넷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리 씨가 30만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자 매주 이자가 10만 원씩 불어났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30만 원 빌리셔서 네. 그거는 다 갚으셨어요? 네네. 총 얼마를 그쪽에다가 줬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70만 원 돈 가까이 줬을 거예요. 70만 원? 네. 30만 원 빌리고 70만 원 갚으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기간 만에 이렇게 갚으셨어요? 한 달 만에요. 다시는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는 유리 씨.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 때문에 이번엔 50만 원을 빌려 80만 원으로 갚는 5080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애기랑 저랑 둘이 독갑이었었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검사 받을 비조차도 없는 거예요. 검사비 같은 경우에 2, 3만 원 정도 들고 이렇게 뭐 약 먹고 뭐 하면 돈이 좀 드는데 그때 당시에 단돈 1,000원도 없었어요.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50만 원을 빌린 후 2달간 매주 20만 원가량 총 166만 원의 이자를 냈다는 유리 씨. 아직도 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길거리에 있는 그냥 모든 매장을 다 잃어본 것 같아요. 그런 매장뿐만이 아니라 애기 맡겨놓고 설거지하고 가고. 대출금을 갚지 못한 후 시작됐다는 불법 추심. 매일 밤 자정이 넘으면 어김없이 브로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이 와서 뒤지기는 싫냐 지금? 제가 4시까지 꼭 넣을게요. 뒤져봐 나 개처럼 뒤져 냈으니까 개처럼 뒤져봐 시간 줬으니까 왈. 되게 뒤져 왈. 너희 몇 시까지? 4시 반까지만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이야 이라고 했다. 심하네요 진짜. 경찰에 신고해보실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봤었어요, 예전에도. 근데 예전에 신고를 했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쪽 업체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연락 와서 너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이제 어디까지 가나 보자. 내가 이제 끝까지 간다. 브로커의 협박이 더 두려웠던 건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넘겼던 가족과 지인들의 연락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로커는 유리 씨 가족의 안전까지 볼모 삼아 그녀를 겁박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너 애부터 시작해서 다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데리고 가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한 10분 뒤에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한테. 어머니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아기를 찾길래 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을 그만두고 바로 아기 먼저 데리러 간 거죠. 그 후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는 유리 씨. 그녀는 불법 대출을 받았던 자신의 지난 날이 너무도 후회된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차라리 악착같이 살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이거는 다시는 발을 들여서도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돈. 딱 그거예요.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수렁처럼 계속 빠지는 늪이에요. 우리가 취재 도중 만난 불법 대출 피해자들은 모두 평범한 삶을 원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처음 부여되는 신용등급은 평균 6등급. 교재를 살 돈 혹은 고시원비 낼 돈을 구하고 싶지만 저신용 청년들에게 제도권 내 금융회사는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상위 20개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20대는 약 23만 명. 3개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 중에도 20대 비중이 7.1%나 됐습니다.
생활비 100만 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1,000만 원의 빚을 지기는 쉬운 사회. 과연 정상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